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장전마을 피해 주민 85%가 법원의 민사조정을 통해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조정을 받아들인 주민들은 내년에 위로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의 15%는 민사조정을 거부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전주지법.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조율을 통해 민사조정 최종안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제시한 것은 위로금 50억 원의 의료비 지원. 이에 대해 환경피해로 집단 암발병 피해를 입은 장전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 같은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 주민 175명 가운데 85%인 146명이 민사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민사조정을 받아들인 주민들은 1인당 7천만 원 수준의 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내년 본예산을 통해 위로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익산시는 위로금과 별도로 주민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10월 18일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를 상정하게 됩니다. 조례에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환경성 질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치료비와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내년 이제 우리가 본예산 세워가지고 내년 이제 초에 이제 집행하셨죠. 반면 민사조정을 거부한 피해 주민 29명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사소송 특성상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이제 불수용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본안소송 가니까. 지난해 7월 법원에 신청된 장전마을 피해 주민 민사조정. 1년 3개월 만에 피해 주민 85%가 합의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주민과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익산 신청사 건립 사업에 전국에서 51개 업체가 경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과 익산시에 따르면 종합평가 낙찰제가 적용되면서 공사 금액과 기술력, 사회적 책임 등의 세부 평가를 거쳐 이달 중순쯤 적격업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9%로 정했습니다. 적격업체가 정해지면 계약 체결과 착수계 제출 등을 거쳐 11월에 신청사 건립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청사 건립 사업은 연차별 차수 계약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성기업이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합니다. 이성기업은 지난달 24일 투자 협약을 맺고 제3산단 7,340제곱미터에 오는 2024년까지 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기업은 차선 도색 차량 제작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액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지난달 29일 김수흥 한병도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 단계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건의된 중점 사업은 장전마을 친환경 복원, 국립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입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국회의원 및 지역 출신 인사들을 총동원해 국가예산 최대치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지난달 27일 익산 제2산단 생산공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첫 해외 수출을 기념하는 출하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된 발전용 연료전지가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포산시 나나이 지역에 440kW 수소연료전지 4대를 분산형으로 설치해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두산퓨얼셀 익산공장. 27일 두산퓨얼셀 유수경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 신원식 전북 정무부지사, 정원율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형 수소연료전지 국내 최초 해외 수출을 기념하는 출하식이 진행됐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소 경제는 이러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산업 구축을 노력을 동쟁적으로. 첫 수출일은 다음 달 4일로 중국 포산시 나나이 지역에 1,300만 달러, 한화 약 153억 원 규모의 440kW 연료전지 4대를 설치해 400가구의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하고 장기 유지 보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중국의 연료전지 설치, 시운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중국 연료전지 시장의 발전과 공급 확대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수출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용 전력 변환 장치 PCS를 공동 개발한 데스틴파워 등 다양한 국내 협력업체 제품도 함께 수출해 국내 수소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17년 국내 공장을 준공한 이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신 데스틴파워, 하이에어 코리아, JNL텍스 같은 국내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동반 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 수출의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고. 한편 두산 퓨얼셀은 두산그룹이 전지 사업을 선도해온 미국의 CEP사와 국내 주택용 연료전지 사업체인 퓨얼셀 파워를 인수합병하면서 새롭게 출범하게 된 회사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하면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프롬바이어가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프롬바이오는 지난달 13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공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48.2대 1을 기록했으며 청약 증거금 2,604억 6천여만 원을 확보해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프롬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1,080억 원입니다. 익산 금마축구공원에 제3구장이 조성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등 25억 원을 들여 제3구장을 만들게 됩니다. 실시 설계를 마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며 1, 2 축구장과 함께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 시민 2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익산 시민 27만 9천여 명 가운데 13만 8천여 명이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1차와 2차 접종의 간격을 줄일 수 있어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을 거쳐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익산 백제 역사의 중심지인 금마고도 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마 동고도리 일대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133억 원이 투입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주민 공동체 기반이 확충됩니다. 금마가 고도지역으로 묶여 개발 제약을 받았던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익산 금마면 동고도리 일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마 동고도리 일대 16만 제곱미터에 걸쳐 내년부터 2025년까지 133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마 동고도리에는 앞으로 사회 간접시설이 확충됩니다. 54억 원 규모의 서동거실을 포함해 선화다실과 금마 공감터, 금리단길, 생태 주차장 등이 만들어집니다. 또 주민 공동체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동고동락 동행사업 추진, 금마상권 개선, 도시재생대학 등이 운영됩니다. 특히 주민 참여형 마을축제와 고도 프리마켓, 지역 꽃차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금마 동고도리 일원에 약 앞으로 4년 동안 주민들을 위한 생활 SO 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체 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금마 고도 지역은 백제 역사 중심지로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등을 품고 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14개 연계 사업을 접목할 방침입니다. 백제 한옥 전통문화 체험마을과 세계유산길, 세계유산탐방 거점센터 등을 만들어
금마 고도 지역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4대 고도 명성에 걸맞는 지역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백제 역사 지구를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재생 대상지가 되면서 생활 SOC를 확충하고 주민 공동체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된 금마 고도 지역. 전국 4대 고도다운 관광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보석박물관이 문화가 있는 주간을 맞아 변인수 귀금속 명장의 작품 33점을 이동 전시합니다. 전시는 이번 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석도시 익산, 백제의 얼을 담다 등 4가지 주제로 익산역 2층 대합실에서 열립니다. 한편 변인수 명장은 지난 2016년 익산시 귀금속 보석 명장으로 선정됐으며 작품 활동과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익산 가람시조 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가람시조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임성구 시조 시인의 논거울을 선정했습니다. 또 신인상은 정진희 시조 시인의 왕궁리에서 쓰는 편지를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6일에 열리는 가람시조 문학제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가람시조 문학상은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79년 시조 문학사에서 제정했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이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 익산지회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북 익산 시니어클럽과 익산 노인종합복지관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 영등일동 통장협의회가 관내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직접 준비한 떡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익산 동산동 새마을 부녀회가 지역 내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 60세대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성당면 지역협의체가 취약계층 7가구를 대상으로 가스레인지와 쌀 등으로 구성된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